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의 중국 종목 코너입니다. 오늘 점검할 종목은 중국 건설기계 1위 3일중공, 쌍이중공, 3일중공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에 아주 잘 나갔을 때도 구독자분들이 질문이 많았지만 올 들어 특히 4월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주가 흐름을 보고 갈게요. 3일중공 주가를 좀 길게 볼게요. 2008년, 9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20년, 2021년 보시면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쭉 급등했는데 여기서는 상승폭이 작게 느끼지만 그 뒤에 너무 급등해서 이게 작게 느껴지거든요. 요때는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2015년 3월에 정식으로 발표됐는데 2014년 하반기부터 이미 점점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 2015년 상반기 당시는 중국 증시가 쭉 급등하고 하락했죠. 그 후에 주가를 보시면 대체로 2016년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2016년 초에 5.52yuan에서 2020년 말에 34.23yuan까지 무려 520%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올 들어 주가를 보면 좀 짧게 볼게요. 2021년 1월, 2월, 3, 4, 5, 6월 오늘이 6월 21일 올해 주가를 보면 연초부터 춘절 연휴 전까지는 중국 증시와 동반 상승했고 춘절 연휴 이후부터 3월까지도 중국 증시의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했어요. 즉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일중공 주가의 흐름은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대체로 일치했어요. 하지만 4월부터는 좀 달라졌는데요. 중국 증시를 계속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부터 중국 증시 중 계속 횡보세를 보이는 업종도 있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업종도 있고 반대로 반등세를 보이는 업종도 있어서 업종 간의 차별화가 커졌는데 3일중공의 주가를 보시면 4월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물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급등한 그 상승폭을 고려하면 지금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올 춘절 연휴 직전 3일중공 고점이 46.91yuan이었고 6월 21일 오늘 종가가 27.04yuan이니까 이미 고점 대비 42.4%나 하락해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3일중공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3개를 통해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요 주황색으로 된 중국 산업 종목 굴착기 편. 굴착기 편에서 중국의 굴착기 산업과 3일중공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했고요. 이어서 요 보라색으로 된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라는 코너에서 3일중공 총재인 시양원보의 작년 9월 인터뷰 방송을 제가 동시 통역으로 공유해 드렸고요. 그리고 올 초에 중국 현지 증권사가 발간한 3일중공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공유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올 4월 이후 3일중공 주가 부진의 배경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부담 요인이 크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요 측면에서 올 4월부터 5월까지 중국 국내 골착기 판매량이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됐고 둘째는 원가 측면에서 올 상반기 철강 가격의 급등에 따라 건설기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점. 셋째는 좀 장기적인 건데 중국 건설기계 산업 사이클의 변화 여부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면 6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중공을 좀 많이 매도했다는 점도 주가 하락에 일조했어요. 요 3가지 요인 중 첫 번째 수요 측면에 대해 분석한 중국 현지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광발증권이 지난 6월 9일 발간한 리포트인데 제목은 2021년 5월 굴착기 판매량 코멘트 국내 수요 단기 압력, 해외 수요 왕성 총 5단락인데 제가 맨 앞에 4월 굴착기 판매량 관련 데이터를 한 단락 추가해서 총 6단락입니다. 지금부터 쭉 번역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과 같은 숫자에 집중해 주세요. 첫 단락입니다. 2021년 4월 중국 기업의 굴착기 판매량은 4.6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그중 중국 국내 판매량은 4.1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4% 감소했고 수출 판매량은 0.5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굴착기 판매량은 17.3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했는데 그중 중국 국내 판매량은 15.4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했고 수출 판매량은 1.8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둘째 단락입니다. 2021년 5월 중국 기업의 굴착기 판매량은 예상치에 부합했고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압력을 받았다. 중국 건설기계협회 통계에 의하면 5월 굴착기 판매량은 2.7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 건설기계공업협회의 예상에 근접했다. 그중 중국 국내 판매량은 2.2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했고 수출 판매량은 0.5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2021년 1월부터 5월 누적 굴착기 판매량은 20.0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했는데 그중 중국 국내 판매량은 17.6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고 수출 판매량은 2.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셋째 단락입니다. 중국 국내 굴착기 판매량이 4월과 5월 2개월 연속 둔화됐다. 일본 고마츠의 5월 굴착기 가동시간은 125.7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줄었다. PY 렌터에 의하면 5월 타워 크레인 가동률은 73.4%로 전월 대비 보합. 윈드의 데이터에 의하면 4월 신규 중장기 대출은 1.1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4% 증가했는데 이는 2월과 3월의 고성장에 비해 격차가 작지 않았다. 광발증권은 올 4월부터 중국 건설기계 산업의 증가율 추세가 전환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5월 판매량이 이러한 관점을 더 증명해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산업의 Forward Guidance에 의하면 향후 수개월 동안 중국 건설기계 산업의 전체적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아마 계속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측한다. 넷째 단락입니다. 중국 굴착기 수출 판매량은 고성장을 유지한 가운데 해외 시장 공간이 보다 더 열려졌다. 중국 건설기계협회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중국 굴착기 수출 판매량은 고성장을 지속했는데 당시 증가율이 3개월 연속 100% 이상이었다. 이는 해외 시장 수요가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반영했다. 동시에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3일중공을 예로 들면 해외 시장에서의 확장을 중요시했고 국제화 전략의 성과가 뚜렷했으며 최근 몇 년 브랜드 효과의 향상이 뚜렷했다. 중국 브랜드가 글로벌 전략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중국의 1등 기업은 미래의 글로벌 1등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3일중공 판매량이 1위로 등극한 것은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산업 구도를 검증했다. 중국 건설기계협회에 의하면 2020년 3일중공의 굴착기 판매량은 총 9.87만 대로 글로벌 굴착기 시장의 15%를 차지했다. 3일중공이 글로벌 굴착기 판매량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이다. 2020년에 거둔 눈부신 성적을 기반으로 3일중공은 한층 더 분발해서 2021년에 계속해서 새로운 판매 기록을 이뤘는데 중국 건설기계 산업의 전체적인 증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3일중공은 우수한 실적을 유지했으며 이는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산업 구도를 검증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은 투자 의견입니다. 현재 2021년 건설기계의 수요에 대해 계속해서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1등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향상될 것으로 본다. 현 단계에 있어서 광발증권은 우수한 제품력과 원가 통제 능력을 갖고 있는 메이커를 적극적으로 주목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런 기업은 미래의 가격 경쟁에 직면했을 때 보다 침착할 수 있다. 관련 기업으로는 여전히 3일중공을 추천하며 중련중과 서공기계에 관심을 갖는다. 부품주는 계속해서 항립애갑과 ID 정밀을 추천한다. 종목 나온 김에 이 종목들의 주가도 한번 보고 갈게요. 한국증권사의 HTS상 종목명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코드 기준으로 보세요.
신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3일중공의 매출 구성은 굴착기 37%, 콘크리트 트럭 27%, 크레인 19%이고요. 주요 제품과 매출 구성은 다르지만 건설기계 종목인 중련중과, 종목 코드 000157, 영문명은 줌라이언. 중련중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마찬가지로 올해 춘절 연휴 이후부터 계속 하락 중. 또 다른 건설기계 종목인 서공기계, 종목 코드 000424, 영문명은 XCMG. 서공기계 주가를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서공기계는 4월 말부터 하락 중. 이어서 유압펌프 1위인 항립애갑, 코드 601100. 주가를 보시면 대체로 춘절 이후 계속 하락 중이죠. 또 압수액이 1위인 ID 정밀 603638의 주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춘절 연휴 이후 계속 하락세. 네, 광발증권이 6월 9일 발간한 리포트를 공유드렸고 리서치센터의 건설기계 담당 연구원이 발간한 거니까 웬만하면 리포트 마지막 추천주 부분에 3일중공을 언급하겠죠. 하지만 암튼 수요 측면에서 중국 기업의 중국 국내 굴착기 판매량이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건 사실이고 광발증권 이 연구원은 올 4월부터 중국 건설기계 산업 증가율 추세가 전환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참고로 2020년 기준 3일중공 매출 중 국내가 81.4% 차지하고 해외는 15.3%예요. 그러니까 3일중공의 해외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절대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중국 국내 시장이 핵심 요인이죠. 네, 이어서 굴착기 원가 측면과 산업 사이클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연초부터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죠. 중국 철강사들이 올 1분기 실적을 봐도 숫자가 엄청. 굴착기 만들 때 철강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중국 건설기계 산업의 사이클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마침 원가 측면과 산업 사이클에 대해 다룬 중국 현지 기사 하나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기사 제목은 건설기계 거두, 가격 인상, 업계 관계자 왈, 철강 가격 상승이 선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 쭉 번역할게요. 첫 단락은 요약입니다. 철강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서공기계, 중련중과를 포함한 건설기계 기업들은 최근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철강 가격이 건설기계 상위 기업에 일정한 영향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건설기계의 산업 집중도 향상을 보다 더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건설기계 기업들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산업 사이클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리스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단락에 이어 기사는 총 2개 부분으로 나눠지었는데 첫 부분은 철강 가격 상승으로 건설기계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한 내용을 설명했고 두 번째 부분은 주요 기업들의 대응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부분 소제목은 건설기계 업체 잇따라 가격 인상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철강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건설기계 산업으로 하여금 올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을 하게 만들었다. 서공기계, 즉 XCMG, 서공기계는 지난 5월 중순 가격 변경 공고를 내는데 6월부터 타워 크레인과 건설용 승강기 모든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중련중과는 6월 1일부터 각종 건설기계와 크레인의 가격을 톤당 1,000yuan 인상했다. 이에 대해 동호증권은 이렇게 코멘트했다. 2021년 초부터 5월까지 철강 가격의 누적 상승폭이 44%에서 52%에 달했다. 건설기계 업체들의 이번 가격 인상은 원가 압력이 비교적 큰 중소기업 및 대리상들이 먼저 인상했고 그게 점차 중련중과 서공기계 등 대기업에까지 만연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철강은 건설기계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고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0%에 달한다. 그중 크레인, 콘크리트 믹서 플랜트, 타워 크레인 등은 철강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으므로 철강 가격 상승의 영향도 더 직접적이고 뚜렷해서 이번에 가격 인상한 주요 제품이 됐다.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중국 정부의 감독관리부처의 주목을 받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월 9일 좌담회를 개최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가격 예측과 경보 작업을 잘해야 하고 관련 산업 주요 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불법 가격 인상 관련 실마리를 색출해서 선물과 현물 시장에 대한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 부처에 협조함으로써 가격 행위를 규범화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그 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신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에서 철광석, 철강, 동, 알루미늄 등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과 철강공업협회, 비철금속협회 등을 불러서 면담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는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원자재 선현물 시장 간의 연동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 법 집행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비정상 거래와 악의적인 투기 행위를 조사, 독점 협의, 허위 정보 전파, 투기성 가격 인상, 매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첫 부분 가격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어서 두 번째 부분 소제목은 산업 사이클 요인의 철강 가격 상승이 겹쳐 건설기계 기업들 적극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일그룹 이사 겸 3일중공 총재 시양원보는 3일이 올해 사용할 철강은 약 200만 톤에 달하는데 만약 철강 가격이 톤당 1,000yuan 오르면 3일의 연간 원가는 20억 원 이상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일그룹의 2020년 매출액은 1,368억 yuan이고 철강 사용량은 약 140만 톤, 이 숫자로 추산하면 2021년 2,000억 yuan의 매출 규모를 완성하려면 약 200만 톤의 철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시양원보 총재는 3일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고정으로 원가를 약 5% 낮추고 있는데 이는 철강 가격 상승이 초래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그룹 이사 겸 3일중형기계 사장인 유홍후도 원자재 구매 원가는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효율성 향상에 따라 전체 원가가 꼭 올라가는 건 아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작은 범위 내로 통제할 것이다 고 말했다. 철강 가격 상승 외에 건설기계 산업은 새로운 사이클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양원보 총재는 이번 사이클은 지난번 사이클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 장기 사이클의 깊은 조정은 그다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국제화의 가속화도 사이클이 가져다주는 단기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번 사이클은 2016년부터 시작된 상승 사이클을 말하고 지난번 사이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중국 정부가 내세운 4조 yuan 경기부양책이 견인한 그 사이클을 말해요. 산업 사이클에 대해 서공기계 XCMG 측은 중국의 건설기계 산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회복해서 지금까지 왔다. 만약 5년 정도의 기존 사이클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1년 또는 2022년에 산업 조정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을 받은 후에 나온 거시경제 지원 정책으로 인해 중국 건설기계 산업의 조정 개시 시기가 약 1.5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2023년 또는 24년에 산업 조정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공기계는 또 이번 건설기계 산업의 사이클 회복은 지난번 상승 사이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이번 사이클은 2016년부터 시작된 그 상승 사이클을 말하고 지난번 사이클은 2009년 중국 정부가 내세운 4조 yuan 경기부양책이 견인한 그 사이클을 말해요. 이번 건설기계 산업의 사이클 회복은 지난번 상승 사이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지난번 상승 사이클은 고속도로 발전한 투자에 의해 견인됐다는 특징이 뚜렷하지만 이번 산업의 회복은 제품 갱신을 주도로 하고 거기다 부동산 투자가 비교적 좋았고 인력 대체, 환경 보호 트렌드 등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수요의 인성, 즉 질긴 성질, 수요의 인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해외 시장 잠재력을 보다 더 발굴함으로써 산업 사이클 요인과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초래된 리스크를 상쇄하는 것도 일부 기업의 선택지가 됐다. 3일중공을 예로
2020년 굴착기 판매량이 98,705대로 글로벌 시장의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98,705대라는 판매량 중 해외 수출 판매량은 약 1만 대로 전체 판매량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3일중공 총재 시앙원보는 3일중공은 향후 3년에서 5년 시간으로 해외 시장에서 또 하나의 3일중공을 만들 것이다. 이는 저희에게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거두는 동시에 산업 사이클과 시장 변동성이 가져다준 불확실성을 보다 잘 상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해외 시장 얘기가 나오니까 해외 경쟁사의 주가도 한번 볼까요? 미국 캐터필러 주가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올 들어 3일중공의 주가와 흐름이 좀 다르죠? 일본 고마츠 주가도 한번 볼게요. 19년, 20년, 21년. 마찬가지로 올 들어 3일중공의 주가와 좀 다르네요. 이렇게 중국의 3일중공, 미국의 캐터필러, 일본의 고마츠 3사의 올 들어 주가 흐름을 단순히 비교해봐도 중국 국내 건설기계의 산업 경기와 해외 시장의 산업 경기의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죠. 네, 오늘은 중국 현지 증권사 리포트와 현지 기사를 통해 3일중공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일중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 전망도 있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그 몇 가지 요인들을 보면 지금 또 부담 요인도 있는 종목이고, 또 투자자마다 과거에 3일중공을 매수한 시점이 달라서 2021년 6월 21일 현 시점에서 결단을 내리기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헤라시멘트 분석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찐중투를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분석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목 점검 시점이 조금 또는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보유 중인 종목들이 대체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유 종목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시거나 또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뭔가 답이 안 나올 경우 찐중투에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찐중투 구독자분들이 현실적이고 가치 있는 질문들이 찐중투의 영상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다 답장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3일중공처럼 지난주에 3일중공에 대해 문의해 주신 구독자분이 좀 계셔서 오늘 주제로 선택했거든요. 찐중투라는 공간이 중국 주식에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도가 조성됐으면 좋겠고 주변에 찐중투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많이 전파해 주세요. 중국 주식과 관련해 저 아직 할 게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